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 핑크캣입니다. 오늘은 파동 5강으로 파동과 피보나치선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선은 키움 차트 툴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용 피보나치는 바탕화면에서 차트 툴에 들어가서 피보나치에서 조정대를 클릭해주고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피보나치 선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신 분은 차트 툴을 이용해서 쉽게 불러낼 수 있는데요. HTS 우측에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것이 차트 툴입니다. 차트 툴을 보면 위에 아래 두 번째 거, 위에서 아래 두 번째 거 누르면 차트 툴이 편집이 되는데요. 차트 설정을 분속도로 바꿔주고 조정대를 선택한 다음에 우측 삼각형 클릭해주면 가장 밑에 조정대가 올라옵니다. 요건 또 드래그해서 위로 아래로 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일단 적용을 눌러주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장 밑에 이렇게 차트 툴 편집기 안에 가장 밑에 피보나치 조정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중간에도 하나 있는데 요거 같은 겁니다. 확인 눌러주면 이후부터는 이걸 눌러주면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바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일단 HTS는 빼놓고요. HTS 빼놓고 차트를 확대해 놓겠습니다. 자,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옵션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보면 비율 확대, 그리고 우측으로 확장, 자동 이렇게 세 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비율 수치가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비율로만 볼 수도 있고요. 이 비율에 대해서 비율 확대를 해 놓으면 이렇게 피보나치 구간을 표시한 사선이 있는데, 사선 안에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 사선 바깥으로도 이와 같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 최대 2.618배까지 비율을 확대시켜 줍니다. 우측으로 확장이라는 것은 선을 우측으로 더 걷는다는 거고요. 좌측으로 확장하면 왼쪽에도 거지겠죠. 왼쪽으로도 거지고 오른쪽으로도 거지고. 저희는 뭐 왼쪽으로 볼 일은 없으니까 우측으로 확장해 놓고, 또 자동이라는 것은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캔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캔들에서 자기가 필요한 캔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캔들까지 이런 식으로 딱 지정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꼭 지점을 잡아줍니다. 그럼 이 피보나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피보나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 차트고요. 5분 차트고 당일이고요. 전일이고 이틀치가 차트에 있습니다. 이 이틀치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피보나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지우고요. 깨끗한 차트에 차트 툴에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클릭한 다음 여기에 가장 높은 꼭지점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가장 낮은 꼭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을 클릭해주고 쭉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저점을 찾아오면서 자기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마지막으로 탁 마우스를 내려놓으면 이 하락분에 대한 피보나치 조정대 값을 이렇게 수평선으로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이 피보나치를 읽는 방법은 기본만 알아두고 가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응용편에서 배울 수는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전체 하락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얼마만큼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이 비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50이고 618점 이렇게 선 하나하나에 닿는 것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에서 반락을 한다고 그러면 그보단 좀 약하지만 아직도 반락할 가능성이 많고요. 0.38이죠. 0.38이 비율입니다. 0.38까지 해서 0.236은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요. 0.38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선입니다. 하지만 여기 0.5선, 여기는 전체 하락분에 대한 절반 지점이죠. 절반 지점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하락할 가능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0.618을 오버해버리면 상승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더, 이만큼의 하락을 다 상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 그러한 방식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피보나치 비율이 0.236, 0.382, 0.5, 0.618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뭐 절대값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값을 갖고 있어서 이 값에서 전부 다 그렇게만 움직인다는 건 아니고 가장 높은 확률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보면 전체 하락분에 대해서 0.618을 오버한 다음에 0.50선을 밟고 다시 0.618로 올라가고 다시 0.618 선을 받고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읽어내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자. 여러분, 하락했는데 0.236도 돌파해서 올라가고 돌파해서 올라가기 전에 여기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이거는 0.382까지는 하락할 힘이 아직 남아있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0.236선에서 반등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하락하기 싫다. 뭐 이렇게 읽어줍니다. 결국은 다시 0.382를 상방으로 돌파해서 0.50도 돌파해서 올라가고 0.618까지도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아, 상승하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더 갈 줄 알았더니 가지는 않고 상승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읽어주게 됩니다. 자, 0.618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0.618 위쪽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0.5선, 여기가 0.5선이죠. 0.5선에서 반전이 다시 일어납니다. 반등이죠. 반등이 다시 일어납니다. 0.5선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기준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0.618에서 하락을 했지만 0.5선에서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지금 진행한 것이 한 번 더 진행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죠. 절대값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피보나치선 가장 확률적으로 반전하기 쉽고 반등하기 쉽고 돌파하기 쉬운 그런 선들을 갖고 읽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0.618에서 전 고점을 깨지 못하고 반전하지만 반등 역시 0.618선에서 일어납니다. 반등 역시. 그럼 이건 더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0.5선을 기준으로 위로는 상방의 힘이 강하고 아래는 하방의 힘이 강하다는 거, 거기에 그런 기준점을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이 하락폭이 이거라고 정해놨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폭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예,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차트를 해놓고 나면 지난 과거 데이터에서 하락폭들이 쭉쭉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우고요. 피보나치 선을 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락폭이었다. 또는 더 크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폭이었다.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어떠한 주기로 자기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폭은 자기가 하락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앞전에서 이만큼 하락을 했다. 그러면 역시도 막 같은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같은 원리 설명인데 이 하락폭에 대해서 0.236 돌파해서 381을 돌파해서 쭉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요. 0.50까지. 그런데 반등하고 부딪히고 내려오고. 근데 0.50선도 더 빠져요. 0.38에도 빠지고. 근데 반등을 0.236에서 하는구나. 야, 그렇다면 이 그림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가 고점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고점. 이렇게. 여기 또 고점 올라가지 못하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이거는 전체 그림으로 본다면 할 수 없는 이렇게 횡보 구간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횡보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했는데 0.381을 내려오죠. 근데 0.5 항상 0.5선이에요. 0.5선에 이게 상방으로 가거나 하방으로 가는 기준선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꺾기전 내려와요. 382에요. 0.382.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보면 또 0.382 돌파해서 깨지고 다음날 급락을 해버립니다. 다음날 이렇게 급락을 해갖고 이 영선 기준선, 그러니까 여기 최저점이죠. 전일 최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립니다. 아하, 0.236은 더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전해서 올라오는데 이 선조차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찾냐면 지금 하락폭을 그렸죠. 이렇게 아까 비율 확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비율 확대가 지금 하락에다 그으니까 상승 쪽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거보면 비율폭이 아래로 나옵니다. 비율폭 아래로 나오는 것도 동일하게 원리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 전 저점이라 그랬죠. 여기가 전 저점이에요. 근데 깨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더 내려갈까? 여기가 1.236으로 되어 있는데 1.236배가 0.236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0.236 깨고 내려가죠. 382선 깨고 내려가죠. 0.5선 깨고 내려가죠. 0.5선을 이게 더 깨고 내려가네. 그러면 0.5선은 이제 0.5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상하방으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상하방 나눠갖고 가는데, 이쪽으로 더 깨고 내려가니까 조금 더 가는구나,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0.618, 이 0.618선 있죠. 0.618선을 뚫긴 뚫었는데 바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바로 반전해서 올라가고 0.5까지 올라간다. 전체 그림은 0.618까지 끝나고 이제 0.5선에서 상방으로 조금은 더 올라가겠구나, 요렇게 예상치를 갖게 됩니다. 전체 하락폭을, 이게 전체 하락폭이죠. 그 반대로 이거는 전체 비율 개선하기 위한 역방향으로 그려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0.5선까지는 항상 기준선이니까 그 밑에서 반락이 시작하면 이거는 오던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거를 올랐으면 0.618까지 올라오고 0.618에서 한번 저항에 부딪히고 0.236 여기서도 저항에 부딪히네요. 다만 550선을 0.50선을 들락날락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전체 0.50선에서 위아래 폭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얼마나 흔들릴지는 그거는 규정할 수 없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이 0.5선 밑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이든 이 정도 선에서 반전을 안 해주고 밑으로 깨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어차피 이 전체 하락폭에서 요선과 요선이요, 0.236과 0.318선 위에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야 0.5선에서 등락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될 텐데 깨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방, 여기 오늘부터는 이 부분부터는 하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또 비율을 거꾸로 놔봤더니 0.23,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석이 정반대가 되죠. 상승할 힘이 강한 거고요. 0.236선은 내려오지만 여기서 반전을 하게 되면 상방 힘이 강한 거고, 그 다음 강한 반전 지지가 되는 거고요. 반전이 가능한 지지선이 되고요. 근데 0.5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지지가 아니라 완전히 돌파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0.618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면 이 위에 여기서 반전하는 것처럼 이거는 또 0.5선 부근까지 갔다가 또 추가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하락 구간에서 영선을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위에서 상방으로 가는 힘을 측정했던 방식을 그대로 여기서부터는 여기 영선 밑에서부터는 그대로 반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전의 힘이 더 강한데, 깨고서 이걸 못 깨고 올라가 버리면 다시 반등한다는 거죠. 그 개념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다 지우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만 강조하고 파동과의 연결관계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완성된 구간을 피보나치 선으로 그어놓고 수평선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0.50선까지의 도착입니다. 여기 0.50선에 가서 상하방으로 힘이 나눠진다고 했고요. 그 전에 반락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오던 추세대로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0.50선을 넘어가면 지금부터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이건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번 차트처럼 올라가는데 깨지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50선 그 근처에서 상방도 하방도 갖지 못하는 힘의 균형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로 영선에서 밑으로 빠져나갈 때에는 이렇게 하방에 힘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정확히 그 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이렇게 여기 50선이 여기죠. 50선도 역시 상하방입니다. 상하방의 힘이고요. 50선이 도착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튀어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이 상승의 힘이 강한 거고, 50선 밑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면 이렇게 부딪혀서 다시 내려갈 확률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50선에서 이렇게 등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50선에서 등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위에 마찬가지로 50선 근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려갔다가 여기 50선에 맞고 내려오면 하방,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여기서 반등하면 상방.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바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시카를 그려봤습니다. 처음 우리가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추가한 내려오는 선을 그렸었죠. 그러니까 여기 저점선이 이제 마지막 최저점이니까,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반전, 상승 반전이 일어나면 여기 추가분을 조정해 주는 값이고요. 이 뒤에 그림은 내려와서 더 그냥 돌파해서 내려가는 경우에요. 하방을 지속하는 경우죠.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1, 2, 3, 4, 5는 반전하는 모습이고요. 6, 7, 8, 9는 추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번처럼 0.236에서 반전을 하면 반락이죠. 하락 반전을 하게 되면 지금 내려와 있던 저점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0.382 정도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보다는 약하지만, 1번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요 0.5선이 항상 기준선이 된다 그랬는데, 중심값이죠. 전체 하락분에 대한 중심값. 이 선에 오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힘을 갖는 지점이 0.5선이고요. 0.5선을 넘어서 4번 경우에 0.5선을 넘어서 0.618까지 돌파해 버린다면, 이때부터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일어나기 더 쉬운 구간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또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3번에서는 50선에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60선부터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전을 하더라도 50선 정도에 맞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이것을 확정은 못하죠. 확정하기 힘들지만 60선이 넘어가서 618선이 넘어가서부터는 이런 반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0.236선, 0.5번, 0.236선에서는 더 확실한 거죠. 여기서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락을 할지 아니면 반전을 할지 요점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갑니다. 이제 영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볼까요? 완전히 돌파하는 경우죠. 더 추가 하락이에요. 추가 하락할 때는 이것이 위에 머리 맞고 내려간다가 아니고, 이건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개념이죠. 첫 번째 0.236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영선 위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382선에서는 최소한 뭐 영선까지도 가지 않겠나라는 정도, 이런 식으로 다시 반락 보는 것이고요. 0.5선은 항상 기준선이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0.5선 항상 기준선이에요. 어느 쪽으로 갈지, 어느 쪽으로 튈지 아무도 몰라지는 시점이 되는 거죠. 위에서 반전이 되면 이거 이쯤에서 상방으로 다시 되돌림이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하지만, 0.5선에 도착했다 그러면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런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0.618선을 넘어가면 이렇게 맞고 다시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또 추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1, 2, 3, 4, 5와 6, 7, 8, 9 이거 반전하는 것과 추가 하락에 대한 그 개념을 이것만 익히시면 피보나치를 읽는 기본 연습은 되는 겁니다. 파동과 피보나치에 대한 관계를 연구해 보려고 그랬는데, 피보나치에 대한 설명이 길어져서 일단은 여기서 1부로 끊고 2부에서 다시 연결해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파동, 이거와 이렇게 가까이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과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그림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